트럼프 대통령인데 설마 했던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 민주당이 임기를 9일 남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해서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의회로 가자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죠. 그것이 결국 내란 선동을 부추긴 거다 이렇게 민주당은 본 겁니다. 23일 포결할 듯 지금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임기가 20일까지 19일 자정까지로 봐야겠죠. 결국 가결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결국은 재출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탄핵 착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미국 민주당이 칼을 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4년 뒤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퇴임 이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실 퇴임 이후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죠. 또 탄핵이라고 하면 임기 중에 탄핵을 하는 건데 임기가 끝났지만 탄핵을 하겠다. 왜냐하면 재출마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기 중에만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근데 미국도 뭐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만 탄핵을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지금 이전에 선례가 대통령 말고 탄핵 대상에 대해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탄핵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일단 탄핵 소추를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원에서는 아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아마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왜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하겠다는 취지는 아마 지금부터 가게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취임과 관련해서 이게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걸 막겠다는 취지인 것이 하나인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트럼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돌발적 행동을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다고 봐요.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과정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입을 딱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입을 닫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그럴 텐데 네, 여기서 잘못하면 다음 대통령 출마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들었다든지 겁을 좀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하원의 소추안 의결 자체가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탄핵안, 퇴임 후 탄핵을 주도했던 게 바로 하원 의장인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But we must reject the politics of revenge, resistance, and retribution, and embrace the boundless potential of cooperation, compromise, and the common good. God's grace is still shining, and my fellow Americans, the best is yet to com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President has committed an unspeakable assault on our nation and our people, calling on the Vice President to remove this President by immediately invoking the 25th Amendment. If the Vice President and Cabinet do not act, the Congress may be prepared to move forward with impeachment.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듣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문을 찢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윤태곤 실장님, 네. 저렇게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라는 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장면들은 트럼프하고 낸시 펠로시의 이제 개인적인 그 악감정. 갈등도 있는 예. 것이고 정파적인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또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야당 소속 국회의장하고 이제 대통령하고의 갈등도 있는 거 겹쳐가지고 지금 드러나는 건데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펜스 부통령을 향해 가지고 미국 헌법의 조항을 원용해서 대통령 해임하라.
당뇨들과 그 부통령이 결의를 하면은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라. 아니면은 우리가 탄핵한다.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면은 미국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의전서의 3위입니다. 예. 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이 상원 의장 겸해서 2위. 그럼 1, 2등은 저쪽이고 3등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예. 취임 전이니까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통합과 국정 운영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바이든 그 팀은 우리는 저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취임 준비에 바쁘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는 나이도 한 80이 됐고 예. 또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당의 골칫거리를 제거하겠다. 이런 예. 역할 분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를 그렇죠.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과거 정리를 네. 이렇게 역할 과거사 분담을 했다. 정리죠. 이렇게 또 윤동철 분석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 트럼프 예. 대통령이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위축이 돼서 예.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 저도 봤다고 생각하는데 더 웃긴 거는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유의 메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미국의 안보나 세계 평화에 아주 완벽히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미국 최고의 훈장인데 굉장히죠. 예. 근데 트럼프 청문회 혹시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20명의 미국 의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청문회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걸 막고 막 한 의원이 있거든요.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을 수여합니다. 예. 그 트럼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캘리포니아 주시를 지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공화당 소속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I'm very aware of Kristallnacht, or the Night of Broken Glass. It was a night of rampage against the Jews carried out in 1938 at the Nazi equivalent of the Proud Boys. They did not just break down the doors of the building that housed American democracy, they trampled the very principles on which our country was founded. President Trump is a failed leader. He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worst president ever. The more you temper a sword, the stronger it becomes. Our democracy is like the steel of this sword. The more it is tempered, the stronger it becomes.